과거로부터 쌓여온 시간이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의 도시 진주. 진주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아름 담아드리는 담아진주의 노경철입니다.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와 예술,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죠. 담아진주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쉽고 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슷하지만 각자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 간의 문화 공감 이야기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전통 가구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소목장 아버지와 전통 위에 새로움을 더해 자신의 길을 걷는 아들의 이야기. 전통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한복 디자이너와 의류학과에 입학한 예비 디자이너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가시죠. 같이 한 번만 쳐주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29호 치목공방 조봉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우리 전통 목가구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목장 이수자 조현영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걸 또 공방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공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서 보니까 나무를 판절을 해갖고 이래갖고 만들어 나오니까 제작해 놓은 같은 걸 잡는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기가 되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가구학과 학부랑 대학원이랑 이제 다 마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하는 첫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고사되어 죽게 되면은 저희가 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톱으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이제 통나무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재소에서 판재로 또 제재를 한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건조를 시키고 10여 년이 지난 나무를 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하기까지는 최소 한 12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가구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 남겨두는 게 돼서 이걸 첫째 재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같은 느티나무라도 우리나라 느티나무라도 나무 수령 따라 다 틀리고 색깔 따라 다 지역마다 이제 땅 토질 따라 다 틀리고 이런 게 돼서 느티나무가 아주 아름답고 색상도 좋고 또 문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용목이라고 하는 나무, 느티나무 용목이 최고 좋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게인데 그런 재료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제작을 하기가 됩니다. 아니요, 처음에 또 걱정을 한 적이 없었었고 학부 때는 이제 잘 만드는 거가 목적이고 잘 배우는 게 목표였고 대학원 시절에도 작품 더 잘하는 거가 고민이 있었지 수입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이제 저희도 이제 나무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이제 지출이 많아지는 면에 보고 좀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처음 이제 이게 제가 배워가지고 공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안 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내고 뭐 10년, 20년 일이 지내다 보니까 20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때 힘든 거는 다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에 다니면서 좋은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많이 모아놨습니다. 앞으로 뭐 몇십 년 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몇십 년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 뭐 후대도 아끼고 쟤도 써야 되고 우리 후대도 써야 되고. 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안 하면 딴 걸 이제 선택을 해갖고 이제 한번 해볼까 싶고도 이게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다 몇십 년을 배우다 보니까 딴 걸 선택하기가 힘든 그런 기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잘 지금 생각에는 잘 뭐 힘이 들어도 잘 이끌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후회한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넘어야 될 벽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오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이리 구입해 가신 분이 들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품을 집에 가서 보물단지 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뭐 청소기든지 뭘 가지고 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가서 보면 진짜 차마 이렇게나 이렇게나 좋아하고 이렇게나 보물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뿌듯하고 좋습니다. 쟤는 아직 그저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요즘 배워갖고 학교 나가고 배우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지금 전통학교가 전통대도 있지만은 현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와 전통하고 현대하고 반반 딱 접목을 해가지고 전통도 좀 더 가야 되고 현대도 더 가야 되고 누가 봐도 한 개 저걸 하나 가져야 되겠다 사고 싶다. 이리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자꾸 이제 생각을 자꾸 더 많이 하라고 딴 분들 작품 해놓은 것도 구경도 많이 하고 외국 나가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자꾸 디자인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 바꿔갖고 하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집 자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이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 집이 아파트 문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에 이게 맞게 들어갈 수 있게 맞게 잘 들어가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또 작품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지금 상감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통 상감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부터 그리고 좀 새로운 저만의 패턴을 찾기 위해서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뭐 대를 잇는 작품들이 100% 제가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업들이 저의 100% 만족이 생긴다면 그대로 이어가겠지만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100%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을 소목장을 바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뭐 내년에 또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년에는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공모전 합격이랑 불합격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을 좀 더 집중하고 갈고 다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30년, 40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직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몰라서 그런데 40년 전에는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왜 재미가 있었냐면 40년, 지금 30년 전에는 모르지만 40년 전에 제가 배우고 할 때는 수입 가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큰 회사가 가구를 지금 큰 회사가 없었어요. 없었다 보니까 주로 옛날에 있는 그때 시절 보면 우리 전통 목가구를 대부분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놔두고 뭐 옷을 넣어두든지 뭐 이불을 넣어두든지 이렇게 한 시절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구입해갖고 집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팔렸어요. 그때는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미가 있죠. 지금은 수입 가구도 많이 들어오고 큰 회사에서 뭐 우리나라 나무로가 하는 게 아니고 수입 나무를 구입해 갖고 저렴하게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 전통 가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특수목 여러 수백 년
기본이 뭐 200년부터 뭐 한 800년, 1000년 이런 나무를 구입해 갖고 이 말리 갖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는 재료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귀한 거야, 이게. 큰 태풍이 와서 불거나 댐 공사가 생기거나 큰 댐이 생기거나 이런 데 아니면 그런 재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목재가 전부 보수가 지정이 돼 가지고 뭐 몇백 년 지내고 나면 전부 보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내도 나무가 서가 있으면 둘러내지 그 나무를 뽑아내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재료 구입도 힘들고 제작하는 기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게 건조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건 작품으로 이 판매를 하고 작품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일반 상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나무를 가지고 돌아와서 큰 회사에서 뭐 합판 이런 걸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하고는 지금 조금 그거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100점 만점에 참 즐거운 게입니다. 100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오래 지내고 나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소장되는 그런 이 뭐 골통품이라 할까 세월이 지내면 유물이라 할까 대한민국에 하나 남겨둔다고는 그게 아주 자부심도 있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유가 없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작업인 것 같아서 20점을 남겨뒀습니다. 나무는 정해진 규칙, 규율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계획을 하고 차근차근히 가야지 지름길을 앞서가다 보면은 결국 탈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무와 인생이 좀 닮은 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15년 후에는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좋아하고 제가 100%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 작품의 근간이 되는 소목장에 대해서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소목장을 좀 알려드리고 그분들도 소목장의 기본을 배우시고 좀 많이 취미라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른 못하지만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 좋은 재료 여러 뭐 몇십 년을 쓸 좋은 재료를 제가 많이 구입을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진짜 참 튼튼하게 세월이 지내면 뭐 박물관에 갈 수 있는 여러 수백 년이 갈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시간을 염려하지 말고 시간을 두지 말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점을 작품 하나를 만들어도 튼튼하게 여러 수백 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라고 여러 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까요? 하나, 하이. 큐! 저희가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한복을 짓고 있는 임발근입니다. 저는 지금 밝은숲 심성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생활한복 만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한복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진주시 진주 바느질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의료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강다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복 만드는 일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 옆에서 이제 그 남은 원단으로 인형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의료학과를 가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사업자를 내가지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한 지는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모가 저 한 유치원 거의 그 정도 때부터 계속 쇼핑몰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제 도매로 구매할 때랑 피팅 촬영 갈 때랑 이럴 때 다 옆에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막 제가 옆에서 이거는 이게 더 이쁠 것 같다 이러면서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옷에 관심이 많아졌었습니다. 진주가 실크 명산지가 된 게요. 진주는 남강물 때문에 실크를 염색할 때 색상이 가장 예쁘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진주로 실크로 유명한데, 사실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이거 원단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짜놓고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약간의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원단을 보거나 구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진주에는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실크를 좀 볼 수도 있고, 또 진주에는 진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주는 그거보다는 조금 쉽게 이거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요번에 저희 진주 바느질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문화 사업으로 실크로 한복을 만드는 교육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복을 만들고 입어보고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기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는 먼저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수를 정확하게 재고, 네, 그 사람 취향에 맞는 원단을 고르고 그 원단을 고른 다음에 패턴을 뜨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느질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급하게 해서 빨리 만들면 치마 저고리를 하루에 만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이제 옷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입으시는 분에 대해 생각도 하고 만들면 한 하루 정도는, 저고리 하나 만드는데 하루 정도는 걸려요. 저는 이제 학기 중에 하다 보니까 다른 수업들도 많이 듣고 있어서 딱 얼만큼 걸린다라고는 이렇게 확실하게는 대답 못 드리는데, 보통 한 4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3-4달 정도. 저는 보통 이런 옷 상의나 하의보다는 가방이나 모자, 액세서리 같은 잡화들로 포인트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약간 쨍한 색감이나 화려한 패턴의 무늬의 가방 같은 거를 되게 선호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수입은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움직이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그런 거라서, 지금은 여기저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랑 얘기할 때도 수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원하는 길을 해야 그래도 일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직은 수입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의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했을 때는 왜 이 한복이라는 이 바느질이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이게 세월이 흘러야지만 기술이 느는 몸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많았고, 또 이제 제가 이걸 졸업을 하고 시작을 해서 20대 후반이 됐을 때 친구들은 다들 멋진 이제 어느 정도 살이 올랐는데, 저는 거북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 거북이 등딱지 안에 들어가 숨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마음을 다시 잡기로 했어요. 거북이가 토끼랑 달리기 해서 이겼으니까
예, 그래서 천천히 가자 해가지고 공부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하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교육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하는 게 된 것 같아요. 배우고 싶어 할 때는 되게 꿈만 같이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오다가 딱 배웠을 때는 내가 너무 미화돼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막 후회한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시 돌아가도 저는 의료학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시작할 때는 결혼을 할 때 예복으로 한복을 맞춰 입었어요. 신랑 신부도 맞추고 혼주, 시어머님, 친정엄마 다 맞추고 또 친척분들도 맞추고 이러는 시절이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자 그 신랑 신부도 대여를 해 있고 지금은 아예 한복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빌려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너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대학원도 가고 해서 교육자, 사람들한테 이 전통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이 교육을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그런 분들 보면 딱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여기가 하도 수입이 뭐 적다, 열정페이가 심하다, 뭐 워라밸이 좀 보장이 많이 안 된다, 야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가서 취업에 대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이미 10년, 20년 버티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그 자리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는 감히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렇게 자리 지키고 있으신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복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쉽게 바늘로 쭉 박으면 되니까 내 거 한 개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에 전통 바느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시다, 전통을 이어가는 거는 너무 소중한 거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제 노력과 그 바느질의 가치를 알아주실 때 저는 참 이 일을 하기 잘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보통 옷을 사러 갔을 때 옷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보면은 이거 원단 뭘까? 아니면 봉제를 어떻게 했나? 아니면 디테일이 어떤 게 들어갔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숙여서 하는 작업들이 많으니까 목을 앞으로 숙이는 거를 쭉 집중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해줘야 되는데 성격이 끝까지 이걸 집중해서 하는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올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서 지옥을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서 만약에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꼭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시고 운동도 하라고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마냥 그냥 직급 많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원래는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 아니면 뭐 후배 아니면 뭐 상사분들한테 얘한테는 믿고 맡길 수 있지 이렇게 좀 믿음직한 존재가 되는 게 제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을 생활 한복이라고 만드는 걸 보면 이거를 전통 한복을 알고 만드시는 거랑 그냥 흉내만 내시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저고리를 만들 때 등 솔기 부분이 입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라, 옳은 방향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저고리 입었을 때 시접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옷들은 대부분 너무 흉내만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국적불명의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실 때는 전통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은 클로 프로그램인데 일단 뭐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3D 가상으로 옷을 입히는 프로그램이 클로거든요. 요즘은 클로 이용해서 기업에서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나 그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메리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70% 정도는 만족을 해요. 예. 마이너스인 부분은 이 목 디스크랑 이 손가락 관절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 네. 이 직업병들이 있어서 그게 마이너스예요. 저희 신랑이 맨날 저한테 돈 벌어가지고 병원비 다 갖다 준다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잘 능력이 되냐 안 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조금 능력이 막 떨어지거나 역량이 미치지 못하면은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은데, 딱 저를 봤을 때 아, 얘는 괜찮지,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저는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르게 산다는 거는 원단의 한 올 한 올의 올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지을 때나 원단을 짤 때 이 한 올이 틀어지면 옷이 한 올 한 올 틀어져서 올바르지 못한 틀어진 옷이 완성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인생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올바르게 살면 그 인생이라는 옷이 올바르게 완성이 될 거예요. 나쁜 실로는 좋은 옷을 만들 수 없듯이 한 올 한 올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인생이라는 좋은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온 선배들의 노력과 그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열정적인 후배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노경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